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무역도 안녕하십니까. 수출입 코치 손세영입니다. 여러분 무역하실 때 이런 결제 조건들 자주 보시게 되죠. 물건도 못 받는데 돈부터 보내라니까 걱정 많으실 겁니다. 실제로 무역 대금 사기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 하나로 무역 결제가 뭔지,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중고나라에서 비싼 카메라를 거래해서 택배로 받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마음에 좀 하나 걸리죠? 내가 돈을 먼저 붙이자니 판매자가 잠수 탈까 걱정되고, 판매자 입장에서는 내가 먼저 물건을 보내자니 돈 못 받을까 봐 걱정되고, 근데 둘이서 만나서 거래하긴 더 힘들고. 근데 이 내용이 무역에서는 더 훨씬 커집니다. 물건 만들고 배에 싣고 바다 건너온 데만 몇 주 몇 달이 걸려요. 그래서 무역 결제는 단순히 돈을 보내는 방법이 아니라 누가 먼저 움직이고 누가 위험을 질지 정하는 룰입니다. 무역 결제 방식이 되게 많은데 통계를 보면 압도적으로 1위가 송금 방식입니다. TT. 약 한 74%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통적인 무역 결제 방식 중에 하나인 신용장은 이제는 많이 떨어져서 한 8%, 그리고 추심 방식이라고 DPDA라고 있습니다. 그게 한 6%, 그리고 그 외 나머지 모든 걸 합쳐서 기타로 약 한 12%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엔 신용장 결제 방식이 무역의 대표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송금 방식이 압도적인 주류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TT부터 살펴보겠습니다. TT는 텔레그래픽 트랜스퍼, 우리말로는 전신환 송금이라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해외 기업 간의 계좌이체입니다. 이 시점에 따라서 미리 주는 TT 인 어드밴스, 사전 송금이 있고 사후 송금이 있습니다. TTOA, 오픈 어카운트, 사후 송금이라는 게 있어요. TT 인 어드밴스 같은 경우는 수입자한테 가장 불리하겠죠. 그리고 수입자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게 사후 송금이 될 거고, 수출자는 정반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처음 받는 견적에서 30% TT 인 어드밴스, 70% 비포 십먼트, 이게 되게 흔한 조건이거든요. 30% 선금에 70% 선적 전에 지불하라는 건데, 이게 사실 선적 전에 100% 지불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실 수출자 입장에서는 꽤 괜찮은 조건이지만 수입자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좀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단어 두 개만 바꾸면 됩니다. before shipment 말고 against BL copy. 이 BL이 선화증권이잖아요. 이 선화증권은 화물이 선박에 선적이 되면 발행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두면 같은 30대 70이어도 위험 조건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 전신환 송금을 하실 때 알아두셔야 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송금 수수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택배를 보낼 때 우리가 착불로 보낼지 선불로 보낼지랑 비슷한 건데요. 우리가 보통 은행에 방문을 하거나 기업 온라인 뱅킹에 들어가서 송금 신청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 이 송금 수수료에 대한 수수료 조건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OUR-BENSHA. OUR은 our, 우리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겁니다. BEN은 beneficiary의 약자예요. 수익자, 받는 사람에게 이 수수료를 넘기는 조건이고요. SHA는 쉐어입니다. 쉐어. 우리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반반 딱 나눠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외 송금도 수수료를 누가 낼지 미리 정해 두셔야 나중에 분쟁 피하실 수 있어요. 자, 다음은 TT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신용장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신용장은 영어로 LC라고 합니다. LC는 Letter of Credit의 준말이에요. 신용의 편지입니다. 이게 누구의 편지일까요? 은행의 편지입니다. 은행은 믿을만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신용장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 금액이 크거나 거래 상대방 서로 간의 신뢰가 조금 부족할 때 신용장 결제 방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은행의 신뢰를 사용하려면 어떨까요? 돈이 좀 더 들겠죠. 그리고 절차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신용장 상에 있는 조건들과 부합하지 않으면 불일치, 어떠한 불일치 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걸 영어로 discrepancy라고 합니다. 이 불일치 사항이 하자로 취급돼서 지급이 거절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신용장 결제 방식에서 은행은 물건을 보는 게 아닙니다. 서류만을 봅니다. 물건이 좋은지 나쁜지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 신용장상에 기재된 내용과 조건들이 일치하는지만을 봅니다. 그래서 서류를 정확히 맞춰서 내면 은행은 지급을 해줘요. 그리고 신용장은 지급하는 시기에 따라서 일람불 신용장, 그리고 기한부 신용장으로 나뉩니다. 일람불 신용장은 보자마자, 열람하자마자 줘야 된다 그래서 at site LC라고 하고요. 기한부 신용장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잔스 LC라고 합니다. 다음은 추심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추심 방식에는 크게 DPDA라고 하는 방식이 있고요. 일단 이 추심, 영어로
컬렉션이라고 해요. 컬렉션이 뭔가 모은다, 걷어들인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수출자가 은행한테서 너가 나 대신에 이 돈 좀 받아다줘 하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신용장 결제 방식이랑 다른 거죠. 신용장은 내가 낼게였잖아요. 추심 방식은 그렇지 않아요. 추심은 은행이 받아다 주기만 하고 자기 돈 안 내요. 서류 전달하고 수입자한테 가서 돈 내라 내밀고 받으면 넘겨주는 그런 창구 역할만 하는 거죠. 그래서 돈 떼어도 은행이 책임 안 져요. 그러면 DP와 DA의 차이점이 뭘까요? 여기서 DP는 Document Against Payment의 준말이에요. 여기서 Against는 뭐뭐와 맞바꾸다 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서류와 페이먼트를 맞바꾸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돈 내면 서류 준다 이 뜻입니다. 수입자가 돈을 딱 내야 은행이 BL을 넘겨줘요. 돈하고 BL이 거의 동시에 오가니까 수출자 입장에서는 좀 비교적 안전하죠. 자, DA는 Document Against Acceptance의 준말이에요. 여기서 Acceptance가 인수라는 뜻인데 쉽게 얘기하면 약속입니다. 약속. 서류를 약속과 맞바꾼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수입자가 환어음이라고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환어음에 몇 월 며칠에 갚을게 라고 하면 돈은 안 내고 BL만 먼저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DP는 수출자한테 좀 유리한 방식이고요. DA는 수입자한테 유리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DA는 사실 수출자가 수입자한테 외상 주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거래 관계가 오래됐거나 서로 믿을 수 있는 관계에서만 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우리가 알아봤던 TT나 LC나 추심 방식 이거 외에도 에스크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B2B 플랫폼 알리바바 이런 데 에스크로가 있죠. 에스크로가 우리말로 하면 조건부 예치예요. 그러니까 내가 플랫폼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를 하면 바로 셀러한테 금액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이 플랫폼 금고에 묶여 있다가 받는 사람이 확인을 하면 그때 셀러에게 돈이 풀리는 그런 구조예요. 그리고 절대 잊지 마세요. 에스크로의 보호를 받으시려면 해당 플랫폼 내에서 직접 거래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셀러가 야 우리 플랫폼 수수료 아까우니까 나한테 직접 결제를 해주면 내가 할인을 좀 해줄게 라고 하게 되면 이런 에스크로의 보호를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거래가 처음이시거나 익숙치 않으신 분들이라면 비용을 좀 내더라도 그 플랫폼 내에서 직접 결제를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결국 무역 결제는 돈 보내는 방법이 아니라 거래 위험을 설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신한 송금이든 신용장이든 추심이든 에스크로든 이건 다 결제를 지켜주는 장치지 국제 물류나 통관, 관세를 책임져주는 장치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무역 안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